안녕하세요. 플라톤 아카데미 영희쌤 교실의 권영희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초등 문해력을 완성하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문해력 하는데 문해력이 뭔지,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를 어머니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게요.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 건강한 초딩 생활을 하려면 문해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문해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해력이 있어야지 학교 공부도 잘합니다. 진짜 잘할 수 있을지 보고요. 두 번째로 교과서로 배우는 초등 문해력. 요즘 교과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해력 완성을 위한 플라톤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해력. 요즘 문해력 한다, 그죠? 문해력이 뭘까요, 어머니? 자, 문해력은요,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글을 이용해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총체적인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은요,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교 공부도 어렵다고요? 왜 어려운지를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문해력 진짜 중요한지 볼게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 바로 이게 사흘이란 이 이슈였는데 8월 15일 광복절부터 이제 사흘 동안 연휴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일부 네티즌 분들이 토일월이면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항의성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날 말이죠, 하루 종일 실검이 이게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면 그치?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뭐 이렇게 바로 배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저는 막 웃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이거 너무 공감했기 때문에 이 멘트에. 그러니까. 저도 사흘이면은 4일이 아닌가.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경우도 많았지만 기사에 상당히 그런 제목을 달고 나온 기사들이 많았어요. 전문 기자들이. 네. 아하. 그러면 있잖아요. 이때 원래는 3일만 쉬어야 되는데 사흘을 4일로 아는 사람은 4일 동안 쉬어가지고 조금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 중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라디오스타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이제 말을 일부러 저희 세대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약간 좀 뭐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문어체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이야 곡해서 받아들여 이러면은 앞에 있는 거 아이돌이 몰라. 잘. 방금 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검색어에 오르는 거야. 곡해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뭐 내 딸은 좀 흐뭇해하고 이런 거 희열 느끼셔. 그 박재정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유명해진 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 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거 뭐 범선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있다가 김범선 씨요 이러는 거야. 범선 있는 거야? 범선?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 범선. 김범선 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것들이 통하지가 않고 젊은 애들이 쓴 걸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쓴 걸 또 젊은 친구들이 못 보고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과 학습에 필요한 문해력을 길러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독서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학교 공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플라톤으로 완성하는 초등 문해력. 자, 그러면 플라톤이 지금 문해력을 상승시켜주는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면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몰입 독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몰입독서란요. 책을 읽을 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책에 온 신경을 몰입시켜 읽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뭘 하느냐? 어휘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용 파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주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읽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이의 80%가 읽기 부진이었대요. 읽기 부진이 뭔가를 한번 보면요. 읽을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 전문가가 말하는 읽기 발달 단계를 한번 보면요. 자, 출생에서 유치원 시기는요. 독서 맹학입니다. 읽기 전 단계고요. 그럼 여기서는 읽기 흥미를 갖는 시기고요. 초등 1, 2학년은요. 독서 입문기예요. 자, 문자 해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배우는 시기고요. 그 다음 초등 3, 4학년은요. 기초 기능기입니다. 의미를 연결하는 단계고요. 초등 5, 6학년은 기초 독해기, 2차 의미 연결 단계입니다. 중학교 1, 2학년은요. 고급 독해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발달 단계에 길러야 하는 읽기 능력은요. 결국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요즘 학교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어머니? 자, 국어 3학년 1학기입니다. 3학년 1학기의 나 단원이에요. 읽기 전략을 활용합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죠. 자, 만보기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읽자라고 이렇게 읽기 전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로 배우는 초등 문해력 보면요. 자, 여기 볼까요? 전부 다 그림이 쭉쭉쭉 있는데 이게 만보기가 계속 만보기네 떡집에서 떡을 먹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럼 책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죠, 어머니? 그리고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내용 파악 활동을 합시다. 플라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합시다.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추론합시다. 추론,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활동요. 플라톤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적용되는가를 보면요. 3학년에서 6학년은요. 경험과 관련지어서 책 읽기, 책 내용 간추리기 다 플라톤에서 지금 학년별로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자, 그러면 수학을 한번 봅시다, 어머니. 평면 도형입니다. 탐구 수학이에요. 수학이 예전처럼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놀이터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둠의 놀이터 만들기 계획을 먼저 세웁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의 도형의 특징이 나왔죠. 그리고 모둠별로 놀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라면서 자기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모아서 놀이터를 꾸며보세요 이랬죠. 그래서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긴 문학책을 읽고요.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는 심화된 독해 훈련을 지금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자, 그게 바로 초등 문해력이에요. 자, 그러면 초등 문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중학교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름방학, 의담이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어서 와. 안녕. 이름이 뭐야? 자, 얘들아,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할게. 선생님은 너희와 함께 문해력 캠프를 즐겁게 이끌어 갈 거고, 선생님의 이름은
황인정, 인정이 많아서 황인정이야. 그래서 글을 읽고 서로 이름을 이해하는 아는 건 정말 능력인 중요하거든요.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표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답답한 거는 공부를 재밌게 못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때, 그리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때. 잘 안 읽고 그냥 중간중간 띄어서 읽는 게 좀 습성 같은 게 있어서 첫 문장을 봐서 그게 어려워버리면 제가 나머지 뒤에 푸는 게 살짝 어려워가지고 방법을 모르겠다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자, 다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간단한 문장 이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리는 며칠 때 중분 불출이요? 뭐예요? 물출?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뚜둥. 갑자기 등장한 한자성어에 아이들은 상상력을 총동원해 그림까지 그립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그린 주원이 먼저. 네. 그게 뭐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두 문이랑 하산분출을 그렸습니다. 두문불출. 원래는 바깥 출입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희수가 주인공이에요. 읽어주세요. 희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피다. 자, 여기서 얼굴이 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말도 있어? 저런 말이 나 처음 들었어.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봅시다. 이 중에서도 유독 선생님의 눈길을 끄는 답이 있습니다. 지성이는 다쳤다. 왜 다쳤다라고 생각했지? 얼굴에 피가 나서. 얼굴에 피가 나다. 그래서 다쳤다, 얼굴이 피다. 얘들아, 유라,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 그림. 유리 그림 한번 볼래? 얼굴에 피가 나고 있어. 얼굴에 피가 나다? 오늘 제일 충격받은 문제는 얼굴이 피다.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피 이렇게 그리고 뭐 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아마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도 느끼실 거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니 우리 애가 이런 단어도 모르나? 라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 말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난 뜻을 모르겠다. 동그라미를 치고 쭉 읽어가면서 여기서는 이 말이 하고 싶었나 보다를 찾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볼 시간인데 평소에도 어려워하는 역사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읽고 있는 글은 평소 배웠던 역사 교과서의 지문을 발췌한 건데요. 처음에는 좀 읽는 듯 보였던 유리가 이내 흥미를 잃고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준이는 야 이거 이 말 아니냐? 그럼 준호가 그런데 이 말도 될 것 같아. 그럼 유리도 여기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의논을 해서 여기 메모할 수 있는 종이에 한 장. 경제가 침체됐다. 경제가 침체되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런 거 나와. 야 너 그것도 안 보냐? 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자, 유리는 오늘 침체되었어. 유리는 아까 밥 먹을 때까지만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수업 시간에 크게 침체되었어. 자, 그러면 지성이는? 이 글씨들만 봐도 막 머리가 아파? 예. 그럼 너 역사 시간에 어떻게 했어, 이거 배울 때? 잤어요. 칠판만 뚫어져라. 칠판만 뚫어져라 멍하게 쳐다봤어요. 준호도? 자는 시간. 자, 자고 머릿속에 물음표 100개를 그리면서 침체가 뭐야, 천도가 뭐야, 웅진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잔다. 백제시대로 가고 자장가 같아.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근데 왜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해? 선생님께? 아는 게 있어야지 물어보지 않나.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는데 물어볼 것도 없구만. 완전 이해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특히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본다는 말. 그러니 그동안 수업이 재미없고 어려웠던 건 당연한 일이겠죠. 뭐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모르는 거여도 아는 단어가 몇 개씩 나올 때마다는 좀 발표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는 단어가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듣기도 싫었던 거니 약간 관심도 없었던 거니까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잘 그냥 빨리 이 수업 끝나고 집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그냥 더 이상 수업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이 점점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오래전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의 형태, 그러니까 수업의 뭐 활동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한 학습지를 제공하거나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잘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처져 있거나 또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왜 읽기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글을 읽을 때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기록하는 아이 트래킹 장비를 이용해 아이들의 읽기 패턴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초록색 점들은 시선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건 글의 주요 문장이나 핵심 단어보다도 부수적인 정보나 글씨가 없는 여백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글에 집중하지 못하는 초보 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문 위에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에 나와 있는 부수적인 정보에도 눈동자를 많이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이렇게 한정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 굉장히 분산시키는 주의 집중 능력도 좀 다소 부족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글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까요? 유리의 일상생활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애가 다른 애랑 사귀면 네가 원탑이 되는 거잖아.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지냅니다. 하루 중 책을 읽는 시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글로 뭐 별로 읽지는 않는데 100%에서는 한 5%?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담이의 일상도 유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평소 글을 읽는 방법이나 습관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욱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빼앗는 것이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이게 학생들을 책으로부터 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일이 힘들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을 자꾸만 이제 회피하는 거죠. 학생이 글을 읽어야만 독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해력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수능 문제를 푸는데도요,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재적 읽기입니다. 내재적 읽기가 뭐냐면 제시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문해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플라톤 학습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